자, 오늘은 통합각 22페이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이 연금술사인데, 연금술사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연금술사. 자, 유명한 게 만화로는 강철의 연금술사 있죠? 이런 연금술사 아니고, 자, 오리지널 연금술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 말 그대로 연금술사니까 금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어, 값비싼 금속을 가지고 비싼 금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을 연금술사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물질도 섞어보고 변형시켜보고 하려고 어, 노력을 했었고, 어, 이 사람들이 지금의 화학자들의 원조가 되는 겁니다. 어, 연금술사가 하려고 했던 거는 금을 만드는 거죠. 금이란 원소는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원소 기호로 AU, 금입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원소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고 여러 가지 이제 도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금을 만들고자 하는 게 연금술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돌턴의 원자설에서 보면은 원자가 다른 걸로 변하지 않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여러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금술사들이 이제 금이라고 어, 잘못 생각했던 금속이 뭐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황철석이라고 있는데 보면은 금같이 반짝반짝거리고 하는데 실제로는 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별명이 바보들의 금이라고 있습니다. 왜 바보들의 금이냐면은 옛날에 어떤 나쁜 사람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금이라고 이 황철석 덩어리를 주면은 똑똑한 사람들은 금하고 특성이 약간 다르니까 알아채는데 바보들은 속아가지고 사기를 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바보들의 금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22페이지에 나오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지구하고 사람하고, 그 다음에 지구하고 구성 원소 비를 이렇게 순서 없이 표현해 봤어요. 자, 세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각각 구성 성분 비율이 다 틀리죠. 자, 순서대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거는 사람의 구성 비율, 그 다음에 우주의 구성 비율, 지구의 구성 비율. 우주 구성 비율은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죠. 수소하고 헬륨 비율. 몇 대 몇인가요? 수소가 3, 헬륨이 1, 3대 1. 대충 그 정도 비율로 나오죠. 그래서 우주의 대부분은 수소, 헬륨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 세 번째 거 지구를 보면은 지구에서 가장 많은 성분은 철입니다. 우리 주변에 철이 제일 많은가요? 그렇진 않죠. 근데 철은 우리 지구 내부에 핵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라서 지표면에는 많지는 않은데 지구 내부에 엄청 많이 있어서 철이 지구에서 가장 많은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래프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보면은 산소하고 탄소하고 수소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합치면은 우리 3대 영양소가 됩니다. 탄지단, 탄단지 이런 거 배웠죠. 중학교 때. 그게 이런 원소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냐면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스펙트럼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원소의 지문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자, 이 화면을 보면은 이거는 불꽃 반응 실험이라는 건데요. 자, 여기 선생님이 움직여 보면은 불꽃에 댔을 때 색깔이 나오죠. 지금 여기는 거의 약간 노란색에 가까운 색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스펙트럼이 보입니다. 지금 태우고 있는 물질이 질산 나트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질산 염화 나트륨으로 해보면은 색깔은 똑같죠. 스펙트럼도 똑같습니다. 둘 다 나트륨 성분의 금속에 반응해서 똑같이 나오고요. 자, 이번에 질산 리튬 성분으로 했더니 불꽃이 달라졌어요.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 스펙트럼도 다릅니다. 그 다음 질산 스트론튬.
스트론튬 구성 성분도 이렇게 틀리고, 자, 불꽃은 빨간색. 그 다음에 스펙트럼도 엄청 복잡하게 나오죠. 똑같이 스트론튬, 그 다음에 칼륨. 칼륨을 넣어봤더니 불꽃색하고 스펙트럼하고 또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야마구리. 구리는 색깔 이쁘죠? 초록색이네. 자, 스펙트럼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소를 불꽃에다 반응하면 색깔이 다르게 나오고, 또 프리즘의 스펙트럼에 표현해 보면 이 스펙트럼도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소의 지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연금술사가 다른 원소를 다른 원소나 원자를 만들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안 바뀌니까.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구상에서는 원소가 다른 걸로 바뀌진 않는데 태양과 같은 별 내부에서는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바뀌는 반응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수소 핵융합 반응. 그래서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 원자 4개가 결합을 해서 헬륨으로 바뀌는 겁니다. 즉 수소 4개, 헬륨 하나.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어쨌든 헬륨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소라는 원소가 헬륨이라는 원소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지구상에서는 안 일어나냐면은 엄청나게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밀도도 높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지구 상태에서 수천 만도 정도 되는 온도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가 다른 걸로 바뀌지 않는데 태양 내부는 엄청나게 뜨겁기 때문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태양이 스스로 불타고 있는데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누군지 다 알겠죠? 자, 아인슈타인이 공식을 발표한 게 있는데 E는 mc의 제곱, 다른 말로 mc 스퀘어라고 부르는 이 공식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발생하는 공식인데 에너지는 질량 변화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의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아까 수소하고 헬륨하고 반응해서 수소 4개가 헬륨 하나로 변했는데 질량이 조금 변합니다. 그 변하는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을 하면은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수소하고 헬륨 질량 해봐야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빛의 속도를 제곱을 해서 곱해주면은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양 내부에 일어나는 이런 반응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옛날에 플래시 자료로 만든 게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만들었던 자료 같은데 태양 표현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층이 태양 내부 구조가 층이 3개로 나눠져 있는데 가운데가 핵이고 그 다음에 복사층, 대류층 이렇게 3가지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껍질 부분이 대류층, 자 뭔가 돌고 돌죠. 이 대류 현상이 일어난 대류층. 그 다음에 중간에가 복사층입니다. 복사 형태로 에너지가 나간다 그래서 복사층이고 태양의 가장 가운데는 핵입니다. 지구도 가장 가운데 핵이라고 부르죠. 그거 똑같이 태양도 가장 가운데 내부를 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태양 핵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은 자 H 수소죠. 수소가 6개 있습니다. 이 6개 수소가 반응을 하는데 만나서 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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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자, 2개는 다시 빠져나가고 헬륨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즉 다시 보면은 수소가 6개가 반응을 해서 헬륨 하나가 만들어지고 수소 2개는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소 4개가 헬륨 하나로 변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게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자, 방금 영상 보면은 태양 내부에서 만들어진 지 1000만 년이 돼야지 태양 바깥쪽으로 나오고 태양 표면에서 지구까지 오는 데는 우주 공간이 빈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8분이면 날아옵니다. 즉,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 8분 전에는 태양 표면에 있었던 거고 플러스 1000만 년 전에는 그때 만들어진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일 태양빛을 쬐다고 하면은 그거는 10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1000만 년 전이면은 신생대니까 이제 포유류들을 진화하고 그런 단계죠. 자, 그래서 태양 내부에서는 지금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태양이 나중에 더 늙어서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헬륨이 탄소로 또 바뀌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점점 단계별로 원자 새로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즉 다시 보면은 처음에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었죠. 헬륨이 또 탄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뭔지 알죠? 아이언맨. 자, 아이언맨 영화를 다들 재밌게 봤을 건데, 아이언맨 엄청나게 어, 센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뭐 빔도 쏘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한데, 그러면 동력원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 그래서 아이언맨의 동력원은 가슴팍에 박혀 있는 아크 원자로입니다. 이 아크 원자로에서 어마어마하게 센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영화에서는 무슨 원소를 뭐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만들죠. 실제로 이런 원자로를 소형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는 이렇게 소형 원자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케이스타라고, 한국의 인공태양이라고 돼 있죠.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우리가 기계 장치 안에서 구현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려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인공태양이라고 부르는 이 장치가 케이스타라고 부릅니다. 이 케이스타 안에 내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카막이라는 엄청나게 최첨단 플라즈마 기술을 가지고 온도를 1억 도 이상 높여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태양 프로젝트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 선두에 서 있고, 우리나라 표준 모델을 가지고 더 발달을 시켰고, 전 세계 좀 발전된 여러 나라들이 합심을 해서 세계적인 그 인공태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기 프랑스 쪽에서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원소들이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별의 단면이 있는데, 태양보다 약 10배 이상 무거운 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별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 제일 껍질이 수소, 그 다음에 헬륨이 탄소로 변하죠. 그 다음에 산소로 변하고 또 규소로 변하고 가운데 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게 만들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면서 철까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철 무겁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원소 기호를 한번 봅시다. 1번부터 보면은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철을 찾아보면은 철이 여기 있습니다. 26번이네요. 그러면 27번, 28번은 철보다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일반적으로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무거운 원소들입니다. 그러면 별의 내부에서 철까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별에서는 내부에서는 철이 최고입니다. 만들어질 수 있는 최고 무거운 거. 근데 나머지 금속들도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만들어졌다는 소리인데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는 별의 내부가 아닙니다. 좀 특수하게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는 자, 별이 터져야지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보는 거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데 우리 태양계 지금 표현하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충돌 실험도 해볼 수도 있고 지구하고 뭐 달하고 부딪힌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보면은 태양이 초신성 같이 엄청나게 크게 터지는 시뮬레이션입니다. 터져서 엄청 멀리 퍼져나가고 있죠. 자, 이건 너무 빨랐으니까 좀 느린 걸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태양 안에 구성하고 있던 물질들이 우주 공간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이 퍼져나가는 와중에 폭발이 일어났으니까 다른 물질들이 부딪히면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만들어지면서 퍼지는 거예요. 즉,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이렇게 초신성 폭발 같은 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금도 만들어지고 은도 만들어지고 우라늄도 만들어지고 더 철보다 어쨌든 무거운 원소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보면은 구름같이 퍼져나가죠. 폭발하고 구름이 퍼져나가는데 이 구름들이 나중에 엄청 커져서 퍼져 있으면 이게 성운이 됩니다. 성운. 별 구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 별 구름 안에는 수소도 있고 헬륨도 있고 뭐 탄소, 산소 이런 거 다 있고 철도 있고 철보다 무거운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여러 가지 원소들이 포함된 별 구름이 되는 겁니다. 자, 교과서 24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건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 방금 선생님이 보여준 영상에서 초신성이 폭발을 했죠. 그래서 이 구름 안에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구름이 가만히 구름 상태로 있는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 구름 안에 있는 물질들이 뭉칩니다. 그래서 가운데 물질들이 많이 뭉쳐서 다시 태양 같은 별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는 아주 작은 소행성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부딪히고 뭉쳐서 행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우리 태양계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새로운 태양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반복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 땅 파면은 금, 은 이런 것들도 나오죠. 나오기는. 그러면은 금, 은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옛날에 어떤 별이 터져서 그것들이 뭉쳐서 우리 태양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양계나 지구는 옛날부터 우주 초창기에 있던 수소나 헬륨만 뭉쳐서 된 게 아니고 어떤 별이 터지고 그 구름이 다시 뭉쳐서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 태양계고 지구고 그 물질로 우리 인간이 태어나고 생명체가 태어나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은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폭발하는 과정에서도 또 만들어지고 그렇게 됩니다.